만나면 좋은 친구 MBC. 김영건 도지사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한정희 e스포츠 대회 파이팅! 눌러주시죠.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저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이 전남에 중요한 일이 있는 자리에는 도지사님이 꼭 계시는군요. 예, 꼭 가야죠. 약방에 감춰져. 그렇지만은 꼭 도지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가 많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도지사님, 저희가 좀 바쁩니다. 지금 전남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도지사님께 자세히 듣는 자리를 마련해 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남에 올 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도지사와 함께하는 공감 토크 전남 플러스 U.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여수 MBC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자, 앞서 만나보고 오신 것처럼 올 한 해 전남은 정말 많은 그리고 큰 훌륭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전남의 남다른 저력을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또 내년은 어떤 한 해를 맞이할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영록 전남지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엄청 바빴습니다. 겁나게 바빴어요. 겁나게 바쁘셨어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4월 말에 시작되면서부터 또 이제 10월 달에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그다음에 김대중 평화회의, 또 우리가 서울 가서 친구야 전남 가자 하는 행사도 했지요. 또 9월부터 국제수목변 날 했죠. 또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 일본의 4개 현의 지사들이 전남에 와서 여수에 와서 그 행사도 했죠. 그래서 그거 다 애우려면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좀 애울 수가 없어요. 도지사님 신발 구멍 났어요. 하도 뛰어다니셔서. 구멍 나서 새로 샀는데 또 이거 금방 이거. 알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올해 전남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한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큰 상 받으셨네요. 축하 인사를 너무 네. 늦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늦게 알았잖아요. 근데 도지사님께서 워낙 일들을 많이 하셔서 맞아요. 그 행사 다들 굉장히 기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소개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세아 씨. 예. 빠지면 섭섭한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그나저나 도지사님 저 정말 실망해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능력 그 평가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부동의 1위를 계속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한 번씩 두루두루 하셔야죠. 속 없는 사람이죠. 아니 근데 또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좀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아니 저도 모르게 우리 도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성원을 베풀어줘서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네. 아,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해요. 우리 도민들이 저한테 잘해준 건데 다른 비결이 뭐 있겠어요? 예, 정말 우리 도민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지사님 네. 그 수능 만점자 학생한테 물어보면 하는 대답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으면 이런 거 같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비결 하나. 우리 도민들께 어디가 가려울까? 항상 어디가 어려울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야기를 또 하나씩 또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가 개청했습니다, 지사님. 그 동부권 지역민들의 행정 편의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동부청사가 만들어지면서 민원 처리도 영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처리하면은 순천에 있는 동부청사에 오셔서 우리 동부도민들은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지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청사만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도민들도 이왕이면은 이용할 수 있게 문화적 욕구도 좀 충족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거기 오신 도민들이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책도 좀 볼 수 있고 또 동부 도민들이 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조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크게 넓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기존에 150명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산림국 일개국이 있었는데 이제 일자리 투자 유치국이 들어왔고 또 문화융성국 또 여수 순천 사건 지원단. 네. 이렇게 해서 4개국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320명 직원들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근무 여건이 훨씬 좋아진 거죠. 동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동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우리 도민들도 동부청사가 오니까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저도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성과인데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사님도 아주 기쁘게 또 소식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마치 수험생처럼 발표 전날부터 네. 기다렸는데요. 우리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님 여기 계시는데 순천대 교수님들은 다 만세 부르셨죠? 그럼요. 네. 우리 전라남도에 이제 여타 다른 대학들도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순천대학에서 테이프를 잘 끊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점에서 유리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결국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학 가버넌스 체제로 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컬 대학 30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순천대학교를 찾아봤습니다. 와, 대학에 진짜 얼마 만에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젊음, 청춘들이 막 느껴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말이죠. 자, 이곳 학문의 요람 이곳에서 오늘은 전남의 미래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 이거를 너무 다 하나로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시 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이 사람마다 암색별 특성이 다 달라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지정이 됐잖아요.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기대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선정이 되면서 네. 좀 더 지역 산업에 맞고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에 맞추도록 교과 과정을 많이 개편하면서 좀 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도록 학생들이 현장을 좀 더 알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취업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아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네. 최근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와. 굉장히 좀 학생 친화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예. 만들어 놨죠. 특히 또 자료가 컴퓨터 기반의 자료가 많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서 자기의 정보로 만들어가는 과정,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강조되기 때문에 컨셉이 맞춘 게 이 많이 도서관인 바뀌었죠. 거군요. 예.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 같고 네. 정말 긴장하면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선정이 된 계기, 전략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글로컬 30에 선정된
그 항목들을 보면은요, 스마트팜,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 전라남도가 농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업이 또 사회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맞아요. 전국에서 발사대가 있는 곳이 전남이 유일하거든요. 나로 우주센터. 네, 나로 예. 우주센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품을 제조하면서 이 지역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적 기반을 갖고 우주항공 분야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게 두 번째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국에서 또 가장 처음 국립대학으로서 만화예술학과를 만든 대학이 우리 순천대학교입니다. 예지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를 앞으로는 활자화된 정보보다는 AR, VR로 만들어져서 그림으로 보는 시대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애니메이션. 순천대학교 안에서 글로컬 대학 30 선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컬 30에 지정이 되면서 중앙정부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아, 진짜 큰 금액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남도에서 1,000억 이상의 1,100억 이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천시에서도 100억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이 됐는데 학과의 발전 방향도 좀 그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학과 자체는 이제 사라지고 전공 개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도 통합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저희들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게 순천시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순천대학교는 PBL, 즉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그것이 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굉장히 보배 같은 동아리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동아리가 상 받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상도 받았어요? 네. 추력이 필요한데 추력이 충분히 커서 이제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좀 이제 얼마로 해야 시간당 추력을 어떻게 만들게 해야 이 발사체를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건가요? 예, 우리가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다 설계하고 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9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럼 시작과 동시에 성과가 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해 대회를 참여해가지고 바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칙 반응이 아닌가요? 반칙? 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예. 고흥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약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게 돼 있어요. 고흥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립순천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취직길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넓어지겠죠. 더 넓어지는, 그리고 또 더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런 데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 인근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그 직업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 꿈입니다. 지역도 그러면은 안정화가 또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어요. 그렇죠. 또 그럼으로써 순천시도 발전하게 되고요. 교수님 이렇게 학교를 쭉 둘러봤습니다. 너무 좋고 저력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 그 좋은 인력을 배출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거는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 아니 단순히 교육 분야를 뛰어넘어서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이렇게 끌어갈 동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지사님, 그 순천대의 세 가지 키워드 중 하나가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순천시도 애니메이션을 좀 특화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하게 돼서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창업 공간도 만들고 같이 체험하고 실험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더 특기할 것은 이제 우리가 전남형 애니메이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런데 디즈니 월드를 우리가 목표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디즈니를 목표로 하면 얼마나 꿈이 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전에 순천에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300억대 프로젝트 갖고는 부족합니다. 한 2천억대 대형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때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잘 만들어내느냐,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을 받았지만은 이제 순천대학교하고 글로컬 30의 학소로 이렇게 연계가 됐으니까 잘해서 이것을 세계적인 프로젝트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2천억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이 웹툰 시장이 굉장히 커나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밝은 시장이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이 커지고 동북권도 커지는 굉장히 큰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고 네. 한번 순천대학교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가 우주 항공 분야의 도약을 꿈꾸는 이 시점에 네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일대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으로 지정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국가가 주도해 가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민간 우주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로 우주센터를 이제 거기에 더 보강을 해서 민간 우주 발사장도 만들고 민간이 우주 발사체를 조립해서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산업 단지까지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흥에다가 민간 발사장 만든 것과 동시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300만 개 이상의 그 조립품이 들어가서 발사체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나니까. 하나 통으로 예. 이렇게 보이는 게 길다란 통처럼 보이지만은 300만 개 이상의 모든 조립품이 들어가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발사체 그 조립품 부속품도 만들어내지만은 조립할 수 있는 그 발사체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만들게 됐다. 이겁니다.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 또 순천대학교의 우주 항공 분야 특화 계획이 아주 어우러지면은 셋이 아주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도지사님 요즘 청년들 너무 살기가 팍팍합니다. 우리 때 더 나아가서 우리 도지사님의 청년 시절하고 현재는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청년 시절에 추석에 고향에를 못 가고 인왕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름 받고 불빛은 쫙 서울에 그 얼마나 많은 불빛이 집집마다 반짝거려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저 많은 집이 이렇게 반짝반짝했는데 저 속에 우리 집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은 집이 더 많아졌는데 더 비싸지고. 워낙 비싸잖아요. 문제는 지금 비싸서 접근이 곤란한 상황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면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까지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에만 맡기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청년 만원 주택을 금년에 도입하기로 한 거죠. 만원 주택? 만 원에 집을 살 수 있나요? 거주할 수 있게. 정말요? 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인수를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네. 월세가 한 달에 10,000원인 거죠.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제 기본으로 4년을 보장해 주겠다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은 또 플러스 2년.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년인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플러스 3년, 한 자녀를 더 낳으면은 플러스 3년 해서 10년까지 신혼부부는 이제 만원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많아지면은 집도 좀 큰 집을 줘야 되잖아요. 32평까지도 제공하겠다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10년을 만원주택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 쉽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저축을 할 수 있고, 아기들 키우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거죠. 만원주택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저도 아직 미혼이고 마음은 청춘이에요. 18세에서 45세 사이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나요? 예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소멸 이야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전남뿐 아니라 정말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아주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전남, 지사님 어떤 고민들이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방소멸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도지사 돼가지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네. 우리 전라남도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뭐 기분이 언짢잖아요. 근데 이제 냉정을 찾아야죠. 그래도 그건 현실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전라남도와 경북에서 함께 지방소멸 대응 대책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인구 소멸 이런 용어를 쓰느냐. 그리고 중앙에서도 굉장히 그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아 이거 큰일 났다. 인구 소멸 이 대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도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인구 감소 대책법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그 바다 하는 게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제대로 된 액션이 없다. 일본은 세 자녀 낳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다 모든 교육을 책임진다 지금 발표가 됐고 2자녀를 낳아도 책임지겠다 지금 최근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그런 정도 이상을 해 주든지 많은 분들이 셋째 낳으면은 1억을 지원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있는데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먼저 한번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정 여의치 않으면 정 국가가 안 하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션을 해야 되냐 액션을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해야지 서로 눈치만 보고 논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 여의치 않으면 전라남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전남 곳곳을 정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촬영도 또 하시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아유 그냥 큰 병 걸리면은 아주 그냥 걱정이 만점한 35,000점이요. 수도권으로 가야요. 치료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너무 하시는데 아니 우리 전남에 국립의대 좀 의대 유치. 그래 의대 유치 이거 맞아, 좀 맞아. 시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30년 된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 하면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의과대학들이 수요 조사를 하면서 다 증원을 해서 정부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의과대학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정말 이게 너무나 상실감이 큰 게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하겠다고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제로에서 100으로 간 것도 증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전남에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서 100명으로 신설하는 것도 증원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국립의과대학 100명을 전남도에 신설해달라. 내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기존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데 증원도 발표하고 또 신설도 예를 들면 2026학년도 또는 2027학년도 전라남도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정부도 지금 경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옆에 계신 박기영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또 해주셨거든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장도 역임하셨고 조언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제 전남의 취약한 의료 현황은 양적으로는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질적 수준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전남의 그 전문의 1인당 입원 건수가 서울의 2배예요. 그거는 그만큼 입원하면서 받는 진료가 좀 취약하다. 그러게요. 이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또 최다인 것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이 비중이 전국 최고예요. 그런데 의원급 비중은 최하위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좀 진료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급 병원이, 동네 병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남의 의과대학을 유치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동시에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의과대학 만드는 방안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제한되는 면허들이 의사면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주별로 의사면허를 주고 있고 주를 바꾸려고 하면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균형 인재가 있습니다. 그럼 균형 인재를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역 균형 인재와 그러니까 입학할 때 그 지역에 입학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좀 지역 면허를 좀 연계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걸 좀 제안 드려 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일본은 우리로 말하면 도잖아요. 현의 현립 의과대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미국은 주립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은데 우리는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온타리오 주가 이렇게 남부 쪽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 북부 쪽은 인구가 가소한 지역이 돼서 의료 서비스가 전혀 미치질 못해서 거기도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거기 오랜 과정을 보면은 북부 지역의 동쪽, 서쪽에 대학이 하나씩 있어서 양대학이 서로 만들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양대학이 연합해서 의과대학을 공동으로 만들었고 그 공동으로 만든 의과대학에서 졸업생들의 80%가 그 북부 지역 과소 인구 지역에 가서 의료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그 지역의 현장에 어려운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의료 현장을 실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의사로서 봉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동부, 서부 또 의과대학 서로 이제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양 대학이 통합의과대학으로 신청을 해서 통합의과대학을 운영하면서 양쪽에 다 부속 병원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캐나다 모델도 좋은 모델이고요. 그래서 꼭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년부터는 좀 좋은 성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많은 분들도 좀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인데 세아 씨가 또 할 말이 또 있어 보여요? 아유, 그럼요. 예. 제가 도지사님과 함께 좋은 데 다녀왔잖아요. 어디를 또 다녀오셨어요? 여수의 미래하면 뭘까요? 섬이잖아요. 네, 네. 예, 섬을 좀 다녀왔어요. 여기가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리는 바로 그곳 돌산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오는 돌산의 풍경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운치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번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세계 섬 수도 전남을 선포하실 계획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우리 전라남도는 그야말로 섬의 고장. 그래서 다도해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수도 섬이 많습니다. 여수는 1년 365일이잖아요. 네. 여수에도 섬이 365개가 있어요. 매일 한 곳씩 새로운 섬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섬이 많은데 이 섬을 주제로 해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이 주제를 가지고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의 가치, 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9월부터 이제 11월 초까지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세계 섬 문화
박람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체험 행사랄지 네. 섬 문화 행사 그리고 섬의 음식 문화 축제 뭐 이런 것까지 다채롭게 해서 체험과 섬의 문화를 알고 섬의 가치를 아는 그런 세계 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국제 박람회를 유치하려면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이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을 만든다면서요? 예, 여수와 남해 그러니까 전남과 경남을 잇는 해저 터널이 되겠는데요. 네. 8km에 한 7천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매머드 큰 사업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1시간 30분 여수에서 남해 빙 둘러가는 게 곧바로 해저 터널을 가게 되면은 10분 만에 갈 수 있어서 또 관광 효과도 크게 나고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한려해상 이렇게 바닷가로 해서 남해로 해서 여수로 해서 또 고흥까지도 우리가 바다 저 섬섬 백리길 해서 연도 연륙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안도까지 이런 섬섬 백리길이 아니라 천리길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수가 이 남해안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섬을 연결하면서 또 세계 섬 박람회 그 이슈에도 크게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와. 또 하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을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SOC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선 가까이는 이 금오도, 여수 금오도도 앞으로 연륙을 해서 섬 주민들 교통도 좋게 해드리고 또 관광객도 크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부산에서 목포까지 이 전철화, 고속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2030년쯤 완료될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 20분대로 달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전라선 고속철도 여수에서 익산까지 이 전라선 고속철도도 내년도부터는 에타 대상이 돼서 에타 통과되면 이제 예산 세워서 시작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 가는 또 SRT도 생겼지만은 그런데 이제 더욱 편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예를 들면 순천에서 광주 가는 그것도 굉장히 전에는 2시간 이상 걸렸는데 43분이면 갈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 동부권의 교통 편의가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여수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서울 분들도 여수에 출퇴근해야죠. 아, 그것도 좋네요. 네.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SOC도 많이 완비되고 우리 이제 전남과 경남, 부산 이 남해안 자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서 역사 문화 모든 것 또 관광 명소 모든 게 부족함이 없거든요. 또 요즘에 K푸드까지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까지 하면은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남해안 관광 명소가 돼야 되고 전라남도 동부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갯벌까지도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게 되면은 남해안이 우리나라의 관광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남에서 세계 최고의 전남이 되는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에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열릴 쯤 되면은 여수뿐 아니라 전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은 게 순천 광양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 이 조성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산단으로 보면은 지금 99%가 다 분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 부족이 심하고 특히 이제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는 지금 2차 전지랄지 또 석유 화학 산단이랄지 철강 소재랄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앵커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소재 그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80만 평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을 찾는데 좀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순천 쪽하고 광양 쪽에 땅이 좀 그 지금 경제자구청 밖으로 땅이 좀 있어서
한 180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다 이렇게 후보지를 정해서 계속 줄기차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산단으로도 하고 필요하면은 지방 산단으로 하면 더 빨리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지방 산단으로 일부를 조성해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두바이 가셨죠? 네. 아살라말레이쿰 하셨죠? 예, 핫살람 말씀. 나 잊었는데 금방 생각나. 아살라말레이쿰. 요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하시면서 네. 중동 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좀 의미 있는 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우리 여수에서 하기로 한 행사인데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국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아쉬움도 함께 갖고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한번 봐야 되겠다. 갔는데 의미 있게 행사를 하는 걸 봤고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행사를 매년 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이슈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를 대한민국, 특히 전라남도가 선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게 2028년도 COP 33이 됩니다. 컵 33이 되면은 5년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 순번인데 저희들이 이때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 남주권, 우리 경남, 전남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이제 거기서 발표도 했는데요. 그 뒷날 들으니까 인도 모디 총리가 우리가 유치하려는 COP 33에 대해서 인도에서도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도하고 경쟁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지금까지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열기 그리고 여수 엑스포, 여수 선언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면은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바로 10년 전에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했던 바로 이곳 2012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에서 또 촬영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COP 33을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여기에서 유치를 한다. 엄청 큰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지사님? 두바이에서 COP를 했지만은 완벽한 결실을 맺기에는 부족한 회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의제를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COP 33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할 때 확실한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여수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행사 자체가 이제 198개국에 4만 명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두바이 가니까 7만 명이 왔어요. 7만 명. 그래서 우리가 준비도 더 잘하고 또 멋지게 하면은 그만큼 많이 오면은 홍보 효과랄지 우리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저희가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수가 또 음식이 맛있잖아요. 이 또 7만 명 분들 오시면 또 아주 그냥 기절하실 겁니다. 너무 맛있어서 안 떠나고 싶으실걸요. 그러잖아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두지사님. 이래저래.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박기용 교수님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제 기후 위기를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전적으로 좀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러기에는 최적지가 이게 가장 기후 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생태계가 바다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바다 생태계하고 이웃한 그리고 또 석유화학 또 이 탄소 발생량이 많은 산단 지역인데 여기에서 해법을 내놓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가장 최적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말씀 주신 건 내용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세아 씨 뭐 이렇게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모르겠어요 연말에. 제가 도지사님을 닮았거든요. 전남의 미래를 또 찾으러. 도지사님의 신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현장의 답이 맞죠? 맞죠? 안 맞죠? 맞아요. 제가 도지사님을 닮아서 제가 이 발로 열심히 뛰어왔는데 뭘 뛰어서 확인했느냐? 전남의 미래를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발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바닷바람
정말 상쾌합니다. 제가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를 찾아서 전남 고흥에 왔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찾기에는 뭐가 너무 없는데? 미래 먹거리야! 어디 있니? 나와봐!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구멍 김시아 씨 아니세요? 아, 개구멍 아니고요. 개구우먼 김세아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개구우먼 아이고, 김시아 씨. 괜찮아요. 예. 제가 예. 미래 먹거리를 찾으라는 특명을 예. 받고 예. 지금 고흥군 남양면에 왔는데 아, 예. 미래 먹거리를 찾기에는 지금 너무 오히려 되게 그 태초의 어떤 자연만 있어가지고 미래랑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우리 미래 먹거리 보물창고 아닙니까? 갯벌 자체가 우리 보물창고입니다. 예. 안내해 드릴게요. 갑시다. 아니 가봅시다. 가보면 예. 알아요? 예, 가보면 압니다. 아,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이 널배를 타고 네. 들어가야 돼. 몸무게 엄청 나가는데 이거. 뭐 연청 나가도 돼. 100건이 나가도 돼. 여기 위로. 그렇지. 어머 잘한 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가요? 저리 가. 아니 이러고 다니다가 미래 먹거리 찾기도 전에 미래가 되기도 전에 그냥 자기 조상님 만나러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야, 도짜 살았다. 아니 힘이 들지만은 애기들 결치려면 이 바닥에 꼬막이 최고요. 참말로 이게 보물 보물 창고네요. 창고지. 애기들 공부 결친 거에 보물 창고. 맞네요. 이 갯벌이 과거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손손 우리 먹거리를 책임진 바다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이 바다에서 먹거리를 이렇게 채취를 하고 책임져야 될 바다입니다. 이 넓은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것도 엄청 많은 양을. 갯벌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갯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보 이런 꼬막이 나요. 꼬막이 나요. 어머니 손만 넣어 막 나와. 꼬막이 나요. 거의 뻘반 꼬막반이네요. 또 뻘이 이렇게 찰지고 좋은 게 꼬막이 맛있고 네. 이제 좋아. 시아씨! 낙지야! 이 바닥에서 나온 낙지는 넘어진 맛있어요.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 아니요? 소도 이 귀한 이 먹거리 잘 지켜가지고 우리 미래 후손들도 꼭 이 맛있는 낙지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잘 네. 지켜야죠. 대박. 이게 다 뭐야? 아니 지금 2023년인데 세상에 2103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오, 미래 세상 같아. 이쪽은 제 머리통만한 멜론이 있고 저쪽에는 어머 너무 예쁜 저 닮은 딸기들이 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 어머 저기 토마토 있는 곳에도 누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큰 농장을 이렇게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머 능력자. 저희 부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뭐예요? 저희 그냥 같이 일하는 팀원이에요, 팀원. 아, 네. 팀원이 어머 죄송합니다. 아, 이 농장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대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뭔가요? 일단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거기 선발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약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처럼 스마트팜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제일 막막한 게 일단 자금과 기술력인데 네. 여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영농 기술이라든지 이제 수료 후에 대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어서 저희에겐 좋은 조건이죠. 한겨울에 어머 이렇게 새빨간 토마토를 수확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토마토가 어쩜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지 꼭 거울 보는 것 같네요. 맛 더 좋아요. 드셔보세요, 한번. 네. 그냥 안 씻고 막 먹어도 돼요? 네네네. 와. 농작물 수확이라든지 안에 작업들은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고 항상 여기 와서 작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뭐 물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비료가 더 필요한지 하루하루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니 두 분 나이는 정말 젊으시지만 그 농부의 마음만큼은 정말 무르익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잘 책임져 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아, 잠시만 이거 놓고 가셔야 되는데. 아유, 이런 거 인심으로 또 주는 거지. 아, 인심이 안 좋네. 농심은 좋은데. 이 깊어가는 겨울에 이 여수 가사리 갈대밭의 운치는 정말 뭔가 꿈속을 걷는 듯한 어떤 그런 기분까지 들게 합니다. 오, 흥분인가 봐요. 와, 너무 예쁘다. 이 또 여수에도 미래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찾으러 가기 전에 이 낭만을 한껏 느끼고 가고 싶다. 여수하면 진짜 여수 밤바다잖아요. 이 조명들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러니까 벌써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온 것이겠죠. 관광은 어찌 보면 여수의 마르지 않는 쌀떡화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배가 출출해지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불어오는 이 바람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이에요. 그냥 어디든 따라가 볼까요? 오, 냄새 좋다. 나왔습니다. 세아 씨. 감사합니다. 네. 세아 씨 저거 네. 다 익는 동안에 이거 따끈할 때 이거 먼저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뜨거울 때 이거 드셔야지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와, 오, 이 김 나는 거 봐. 오, 너무 맛있겠다. 다 익었다. 이제 먹어도 되죠? 오. 자, 일단 삼합을 제대로 즐기려면 관자 위에 삼겹살 얹고 그 위에 문어까지.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너무 싱싱하고요. 또 이 포차의 분위기, 이 낭만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떡하지? 저 미리 추가 좀 해놓을게요. 정말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여수에서의 마무리였습니다. 내년 여수는요, K 관광섬으로 선정된 거문도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째 웹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 웹페스타 영화제도 개최된다고 하네요. 내일의 여수 그리고 내일의 전남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너무 좋았다! 세아 씨,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러 찾으러 갔다 오셨는데 네. 아니 먹거리 식사를 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밟을만 하면 뭐해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죠.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먹는다고 해서 제가 촬영 간 거예요. 밟을만 한다고 했으면 안 갔어요. 저기 나 없어요. 잘못 이해했네요, 제가. 근데 역시나 먹어보니까 역시가 역시다. 그래요. 예. 아니 정말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미래 먹거리가 전남엔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간 고흥의 갯벌부터 그리고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여수 그리고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고흥의 스마트팜까지 정말 너무 완벽해서 네. 뭐 어떻게 뭐 확인을 더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니 교수님 네. 고흥의 스마트팜은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팜 때문에 농업이 필요한 시기에 생산하는 제조업처럼 변한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야만 되는 이유가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가 급변하는데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농업이에요. 그렇죠. 식량이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정확하게 이제 조건을 좀 만들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제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도지사님 계시지만 전남이 논농사 중심에서 작물을 좀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다양화하는 과정에서는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유전자하고 단백질이 전공인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스마트팜 영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지금 데이터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시는데 어깨가 자꾸 팜 올라가시네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르지 않는 샘물 중에서 관광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지난해 올해 2년간 지사님 그 전남 방문회로 운영이 됐는데 성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6,200만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한 4천만 대로 이렇게 뒤로 후퇴했다가 지난해 이제 5,700만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아마 우리 전망은 7천만을 넘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역대급 행사가 아까 정신을 못 차리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는데 우선 이제 많이 온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남이 왔을 때 얼마나 만족하느냐. 자, 그건데 하계 휴가 관광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라남도가 3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카드 지출률, 카드 지출액으로 보면은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세상에 지긋한 뭔가 인생의 맛을 좀 느끼겠다 하신 분들이 이 전남에 오면은 아 이렇게 좋다 막 카드를 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남의 관광이 계속해서 지금 크게 신장이 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지금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무안 국제공항으로 오는 금년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만 해도 26만이 됐어요. 와. 그래서 많이 이제 불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3박 4일 프로그램, 4박 5일 프로그램, 전라남도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프로그램을 전라남도에서만 이렇게 체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좀 걱정을 했어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 이런 데 안 끼고 하면 되느냐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도 세아 씨 굉장히 전라남도가 자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한 번 안 온 외국인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외국인은 없을걸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I'm sure.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비건 음식 그 육식이 포함되지 않는 음식이 뜨고 있잖아요. 비건 음식, 사찰 음식도 뜨고 있고. 또 이제 햄버거를 사찰 음식하고 결부시켜서 비건으로 만든 비건 햄버거. 이렇게 해서 출시를 지금 곧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또 이번에 이제 하엄사의 일본 현 지사들 4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 하엄사 사찰 음식으로 오찬을 했는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눈빛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한 거. 먹어보고 또 감동하고 좋다고 너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가진 이 역사, 문화, 전통 또 관광 자원 모든 게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이냐, 또 세계적인 관광객을 모시려면 숙박시설이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이제 앞으로 잘 하고 하면은 우리 전라남도 관광은 우리 전라남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아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콩닥콩닥 그대 제 노래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콩닥콩닥 너무 뜁니다. 뭐 하나하나 너무 기대가 돼서요. 더군다나 내년부터 3년 동안 세계 관광문화대전을 지금 유치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뭔가 이 관광 콘텐츠도 더 다채로워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도지사님? 항상 우리가 국내적으로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로 뛰자 하고 세계로 웅비하는 전라남도 그랬는데 관광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멋진 축제들을 세계인의 축제를 연결시켜보자. 예를 들면 그 장흥 물축제 멋있잖아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 오신 분들 외국인들 엄청 좋아하고 여수도 이제 세계선 박람회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많이 모셔와야 되는 거고 관광과 문화, 축제 이런 것을 결합해서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관광을 하자. 그리고 안도에 있는 해양치유센터도 돼 있고 또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사찰 스테이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세계 관광문화대전 3년간 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년이 더 기대되는 전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봤는데 슬슬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박혁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전남, 이런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아 씨는요?
저는 전남 이행시로 이행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전, 전 세계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이곳. 남. 남도로 오세요. 전남으로. 아,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자, 끝으로 지사님도 한 말씀 주시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또 우리 목포에서 했던 전국체전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 자신감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승부하고 세계로 뛰는 그런 전라남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동북권은 2차 전지랄지 화학산업이랄지 철강 또 세계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소득 수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높은 지역인데 앞으로 전라남도 발전을 리드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들 모두 다 연말 정말 멋지게 보내시고 또 크리스마스 휴가철도 멋지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서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는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지사와 함께한 공감 토크 전남 플러스 U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말 인사 다 같이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